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현재 0.54% 상승 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35.90으로 0.65포인트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뭐 CPI 발표 이후에 나스닥이 완전히 폭등이 나오면서 뭐 진짜 우리 시장도 뭐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 대량으로 포지션 갖고 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단기간에 공매도 금지 효과까지 보면서 우당탕탕 뭐 치고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부로 선물 누적 매도가 2조 원 정도로 바뀌었고요. 나머지 쪽에서 해지를 상당히 빠르게 철저하게 또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ELW 쪽으로 콜을 잡는다든지 미니 옵션, 그다음에 미니 선물, 그리고 뭐 위클리 옵션, 그리고 지난달에는 월물 옵션 뭐 등으로 상당히 많은 해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 자체도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하면서 또 상방에 대한 대비 또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메인인 선물에서 대량 매도의 어떤 힘을 포기하고 나머지 쪽으로 혹시 모를 상승에 계속 대비하는 모습이니까 여기에 또 발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아직도 2조 원의 매도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고, 오늘도 제가 오늘 막 1조 원 정도 매수를 했을 때는 어, 야, 이거 외국인들이 빠르게 스위칭할 생각이 진짜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막판에 또 절반을 또 덜어내고 끝났습니다. 막판에 5천억을 또 던지면서 결국 5천억 매수로 끝났는데, 뭐 나머지들이 그래도 좀 양호한 상태여가지고 뭐 당장은 큰 위협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오늘 밤에 PPI에 또 변수가 있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나스닥이 이렇게 큰 급등을 만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거지로 이제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거잖아요. 끌어올라왔던 거잖아요. 끌려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나스닥이 한번 이제 꺾이기 시작했을 때 좀 취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나스닥은 한번 이제 돌파하고 추세를 잡으면 좀 길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12월 말부터 해서 올라왔던 요 기본적인 상승세랑 비교하면 이제 크게 머지 않은 것을 또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추세가 꺾이게 되면 이제 우리 증시는 보다 더 많이 꺾일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에 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도 기존에 10월 30일 기준, 10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309포인트 이탈해서 306을 찍을 때, 요 당시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2천억 이상 선물에서 수익이 났던 때였어요. 여기서 2천억 이상 수익이 났다가 제대로 챙겼지만 그거를 다 반납했죠. 손절 처리하면서 다 반납했고, 공매도 금지 효과와 함께 여기까지 나스닥이 끌고 올라온 CPI가 상당히 좋게 나와서 끌고 올라오면서, 현재는 선물에서는 단 15일 만에 400억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이에 2,400억 이상 차이가 지금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를 지난번에 11월물 월물에서 한 900억 정도 해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ELW 미니 선물, 미니 옵션 등 현물 등으로 뭐 해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히 빠른 시간이잖아요. 갑자기 뭐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더 발현될 가능성이 또 생깁니다. 쇼커버링 종목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나스닥 효과, 공매도 금지,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에 너무 오버해서 조정 나왔다가 다시 나스닥 효과는 CPI죠. 네, 이거 CPI 효과로 어제 시나리오 중에서 제가 329를 갭 떠서 출발해서 여기를 안착시키면은 긍정적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봤는데, 갭이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오늘 야간 선물보다 아침 시초 프리장 시작이 한 2포인트 정도 더 떠서 시작했죠. 아침에 이거 미국 하원이 셧다운을 막는 임시 예산을 통과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아침에 시작 프리장 때 더 점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파생반에서 진행했던 양매수, 옵션 양매수가 더 효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옵션들 보면은 콜옵션 쪽에서 지금 보시면 337.5 콜옵션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양매수를 했을 경우 최대 2,500%, 2,466%까지 갔다가
그쵸, 갔다 왔죠. 2,400%, 24배까지 왔었고, 뭐 340 콜옵션 같은 경우는 뭐 그보다 더 많이, 이거는 근데 죽은 거여가지고 사실 의미는 없어요. 0.01에서 뭐 0.33까지 3,200% 올라간 건데, 이거는 뭐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337도 뭐 빼고 335 정도만 돼도, 제가 335 정도는 공략할 만하다, 좀 공격적으로 공략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공략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종가 0.12에서 출발한 건데, 뭐 요거 아니더라도 뭐 332.5 정도가 사실 공략 메인 대상이긴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볼까요, 그냥? 자, 332.5 요거였습니다. 요거부터 공격적으로 이제 접근 가능하다 봤는데, 요게 0.35, 요게 0.35 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최고가 아침에 시가를 557% 출발해가지고 557% 상승 출발해가지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한 5분 만에 825%까지 갔어요. 825%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대쪽 풋옵션에서 마이너스 100% 처리가 돼도 이거 100% 까고 남는다는 거죠. 여기서 평균 한 6, 700%. 아침에 시작이 여기였으니까 시작부터 여기까지 익절 제가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파생반에서 아침에 프리장 때 다 정리하고 가자. 이거 떴을 때. 그러니까 뭐 6, 700%는 볼 수 있었단 말이죠. 6, 700% 라인에서 까더라도 5, 600% 먹는 거예요. 그죠? 최소 500% 이상 한 베팅 금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보여줬고요. 양매수에 대해서 간단히 뭐 언급을 하고 가자면, 급변동이 있을 때, 시세의 급변동이 나올 것으로 뭐 예상될 때, 근데 방향은 어딘지 모르겠을 때, 특히나 이번처럼 CPI 발표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CPI 발표가 있더라도 양매수는 크게 효력이 없는 때도 꽤 많습니다만, 어떤 이제 시장의 관심도나, 그렇죠? 어떤 시장의 위치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극단적으로 변곡점을 만들었을 때, 그럴 때는 양매수의 효과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CPI 발표가 어떻게 튈지 몰라서 급등인지 급락일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옵션 양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매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생소하신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옵션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를 추구하는 그런 매매인데,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비슷한 쪽으로 동일하게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근데 초반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없을 때는요, 콜옵션과 풋옵션이 죽는 게 거의 비슷해요. 혹은 더 많이 죽습니다. 시간 가치 하락이나 더 많이 죽어요. 근데 변동성이 이제 극단적으로 생길 때는 움직임이, 특히나 이제 만기 날에 가까우면은 이제 등가 부근에서, 혹은 뭐 등가에 가까운 이제 부분에서 뭐 감마 효과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빼고서라도 어쨌든 움직임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한쪽으로 100% 이상을 노리면서 먹는 게 일단 기본이고요. 100%가 안 되더라도 그 사이에 차익 실현을 짧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는 40% 올라갈 때, 어떤 거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죽으면 이 자체에서도 동일 금액을 들어갔으면은 1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뭐 단기 트레이딩 할 수도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종가 베팅은 뭐 100% 이상 노리는 거죠. 지금처럼 500% 이상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는, 아무리 반대쪽 베팅한 게 망가져도 최대 마이너스 100%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쪽 또 한쪽으로 살린다고 봤을 때 무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1000%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매수의 효력이 생기는 거고, 움직임 자체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많아지면, 한쪽으로 계속 원웨이 진출, 원웨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옵션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 콜옵션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비슷하게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대칭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옵션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다시 자, 한쪽으로는 무한대 수익을 볼 수 있고요, 한쪽으로는 마이너스 100%가 한정적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원웨이로 계속 한쪽으로 강하게 칠 경우, 특정 지점을 넘어가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옵션이 죽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0%가 최대기 때문에, 같이 죽다가도 어느 정도 멈추면,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져 버려요. 기본적으로 풀이를 갖고 있고 시간 가치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급격하게 더 벌어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럴 때 오늘같이 여기서 이제 700%, 1000%, 막 800%, 1000% 올라갈 때 이들은 어차피 죽은 거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더 이상 크게 죽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요 차이를 먹는 매매로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생기지 않으면,
뭐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뭐 반토막 나서 시작하거나 대부분 베팅한 금액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만기일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많이 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만 가끔씩 이용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언제 들어가냐 이런 것들은 파생반에서 접근하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확률이 낮은 대신에 폭발력, 화력이 좀 있으니까 뭐 그럴 목적으로 소액 베팅을 해서 가성비적인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확률적으로는 양매도가 사실 더 수익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즘같이 시장이 우당탕탕 거릴 때는 사실 양매수도 계속 좋은 시기가 많았죠. 워낙 갭상승이 조금 많았고 갭하락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는 횡보장이 좀 많아가지고 양매도가 유리한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영역인 양매도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갭상승이나 갭하락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양매도가 상당히 불리해졌어요. 그리고 양매수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 그럼 요즘 시장의 특징 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이 공매도 금지 우뚝선 이 양봉을 전후로 외국인들이 매도 세팅을 대량으로 해놓고 그걸 제대로 먹는 걸 실패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외국인들이 이제 와서 스위칭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는 양매수가 가끔씩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 뭐 또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서 할 연습도 이렇게 활용해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파생반에서는 이렇게 양매수를 통해서 뭐 1,100만 원 이쪽 보시면은 1,129만 원 오늘 양매수 잭팟 감사합니다. 이게 써져 있죠. 그다음에 장중 매매도 조금 추가하셔서 1,120만 원 여기 수익을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148만 원도 있고 936만 원도 있습니다. 어제 야장에 양매수 들어가셨고 오늘 오전에 정리했다. 양쪽으로 200씩만 들어갔는데 즉 400 배팅에 936만 원. 원래 먼저 정리했다 했잖아요. 제가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정리했으면은 요거 한 1,500만 원 됐을지도 모릅니다.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고 291만 원 수익도 있고요. 뭐 114만 원. 조금 뭐 진짜 두 계약을 샀는데도 114만 원 수익이 나올 정도예요. 양매수의 효과는 상당하다. 328만 원 수익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 166만 원, 뭐 이렇게 수익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옵션 양매수 전략을 통해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사실 포지션을 다 웬만하면 정리하고 지금 이제 다시 또 데이데이로 가면서 옵션 양매수가 가능한 구간에서만 이렇게 노리고 봐야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또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갭상승을 주고 더 뭐 움직임 없이 위에서 횡보했기 때문에 장중의 매매는 어제하고 오늘 다 뭐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딱히 크진 않았습니다. 어제도 뭐 그 자리에서 하긴 했지만 뭐 크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보시다시피 뭐 데이로 얼마나 뭐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변동이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데이 자체는 재미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은 양매수 아니면 데이로 끊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이 불안정하고요. 지금 분위기는 이제 상승 전환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스위칭 준비를 하고 있고 막 그러지만 언제 또 뒤집힐지 모르는 어떤 뒤쪽으로 또 준비하는 모습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어제는 낮은 CPI 발표로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달러 하락하고 세계 시장이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을 생각보다 큰 갭 상승으로 이렇게 만들어 졌던 거고 뭐 오늘은 또 PPI 발표, 소매 판매 발표가 어떻게 만드는지도 지켜봐야 되겠죠. 연속으로 또 나스닥이 급등해서 진짜 개인들 완전히 숏 포지션으로 나스닥 해외 선물 쪽에서는 진짜 개인들이 숏 포지션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진짜 완전히 다 반대 매매까지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 매매로 무너져서 항복할 때까지 올라간다고 마음 먹으면은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PPI가 또 어떤 변수를 줄지 모르니까 그 변수에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뭐 차익 실현이라는 말을 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차익 실현. 아무리 시장이 좋은 내용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떨어졌으면은 왜 떨어졌어 물어보면은 차익 실현 욕구에 뭐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증시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은 보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접근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CPI 결과의 물가 안정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종료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미국 하원이 셧다운을 막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해소되었고요. 셧다운도 해소되었고요. 이슈가 뭐 완벽하게는 뭐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상원만 통과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가 됐다. 그다음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되죠.
그러고 이제 인질 협상 등 전쟁 우려도 완화되고 있고, 이런 갑작스럽게 뭐 급 호재들이 막 생겼어요. 그 불확실성이 갑자기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종합 매도 포지션을 누적했다가 허둥지둥 굉장히 빠르게 다시 매수로 최근에 많이 전개시키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단기적으로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렇게 또 이 상태에서 또 매수를 좀 늘렸다라는 거. 장기적으로는 제가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숨 돌리더라도 내년도에 과연 우리 시장이 그 효과를 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ELS 홍콩 ELS 터질 수도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뭐 금리가 인하로 빨리 넘어가지가 않고 그냥 동결 상태를 조금 더 유지를 한다면 건설사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 그 시장에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조금 다 내년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특히 내년 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뭐 막 끌고 올라가는 상태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괜찮은 흐름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돌파하면 좀 보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차적으로 노란선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 갭으로 너무 크게 성공을 했지만 요걸 다시 갭으로 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돌파 안착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때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 그동안 마련했던 돈들을 조금씩 투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워낙 많은 오랜 기간 동안 내려앉은 종목들은 정말 아직도 움직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밑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들 많고요.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많으니까 너무 급하게 막 추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정말 많은 상방 베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콜옵션 오늘 보시면 191억이나 샀습니다. 물론 아직 월물 초반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들을 이제 매도를 잘했다고는 하지만 콜옵션에서 191억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옵션의 효과는 뭐 최소 10배에서 100배까지도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91억 매수는 어떤 느낌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되면 대충 한 1900억 매수 효과에서 최대 1조 9천억의 매수 효과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억 에이 별거 아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 5천억보다 어쩌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게 옵션 191억입니다. 그래서 요거 콜옵션 지금 개인들이 주로 337.5에다가 지금 배팅을 해놨는데 337.5 위로 지금 콜옵션을 굉장히 많이 배팅해 놓은 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클리 옵션에서는 또 반대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자체에서 내일 만기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12월 만기까지 다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전개될지, 외국인이 151억 매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아직은 좀 이게 뭐 아무리 해지라고 해도 좀 크니까 조금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완벽하게 스위칭을 성공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가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옛날 과거의 어떤 관점을 계속 고수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계속 바뀔 수 있고 당장 내일 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당장 PPI 발표 이후에 이번에는 또 떨군다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야간 선물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또 PPI가 발표 이후에 또 나스닥이 진짜 아예 숏 포지션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완전히 전멸시키기 위해서 급등이 또 나온다면 우리는 돌파하고 2차 라인까지 돌파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떻게 나올 거다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이제 저항 때 완전히 이 공매도 금지 효과 때 나온 요 만든 고점 자리,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피보나치 파동으로 보시면 자 여기도 중요한 의미 있는 이게 중첩되는 자리거든요. 요 자리가 지금 고점하고 저점을 연결한 핵심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618 자리고 여기가 480 이동평균선 겹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딱 머리 맞고 멈췄으니까 이거를 갭으로 넘어가든 아주 넘어가서 안착을 하든 그다음에 다시 밀렸다가 뭐 가든 하여튼 요 자리를 의미 있게 통과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지, 안 그러면 또 이런 꼴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꼴 아직 추세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뒤에 요 추세까지도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고민되는 자리입니다. 아,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또 계속 간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추세 이거 맞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환호할 때는 아닙니다. 갑자기 급변동해서 시장이 굉장히 암울해 있다가 급변동을 해가지고 뭔가 흥분할 수도 있는데 이거 침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돌파한 다음에 이 추세를 완전히 넘어간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일단 외국인 스위칭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래도 외국인들이 2조 원 언더로 들어왔기 때문에 희망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조 원 언더의 누적 매도를 가지고 있으면 매수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편해요. 2조 원대 아래에 있는지 계속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2조 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포기하고 스위칭하는 과정을 주목해보자.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12월물 누적 매도를 2조 원으로 축소했고 2조 원 언더에서는 매도 이미 축소된다. 개인들의 선물은 이제 매수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큰 손실이었다가 오늘 BEP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선물 매수 평단이 335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 정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매도 잡을 때 개인들은 매수했다라는 거죠. 여기 떨어질 때. 그래서 여기 물려 있다가 여기서 잘리지 않고 복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을 지금 살려준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개인들이 계속 상방 베팅을 해주고 있는 거 옵션 쪽에서 그것도 좀 수상하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은 어쨌든 이 선물에서 많이 날렸지만 이미 미니 선물이나 미니 콜옵션, ELW, 삼성전자 현물, 위클리 옵션 등으로 해지가 된 상황이지만 정작 3개월간 노력했던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는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크게 봤다가 손실 400억으로 바뀐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5천억 선물 환매수를 했고 개인이 오늘 코스피 현물을 무려 삼성전자 중심으로 1조 6천억이나 매도했습니다. 7만 2천 원에 개인들이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을 쌓았는데 오늘 그거 잡아먹었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끼고 갑자기 상방으로 태세 전환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개인들의 월물 콜옵션이 191억이나 나오고 당장 내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에서는 이제 개인들이 상방 베팅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월물 옵션에서 대거 콜 매수, 풋매도 구축으로 12월물을 향해 강한 상방 베팅을 개인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게 20거래일 이상 남은 상황이라 앞으로 변수는 있겠지만 12월 만기 14일에 가지는 의미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12월 14일 요때 FOMC 끝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그거 해제되는 날. 그래서 요때를 맞춰가지고 지금 또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세팅을 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막 고점에서 또 단기 고점을 또 형성하는 시기에 달려들었다가 또 조정을 또 세게 맞으면 또 아프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미 요 정도 외국인들 이제 전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차분히 진정해서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내일 자체는 PPI로 인해서 어떤 또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외국인들 조금 더 선물 매수나 현물들 좀 더 들어와주고 개인들이 조금 더 팔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일단 기본적으로 변동성 자체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진정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장중에 타점 잡아서 트레이딩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 시에는 아까 전에 것처럼 양매수 같은 베팅도 하고 또 좀 진정될 것 같다면 양매도 베팅도 좀 해주고 어쨌든 조금씩을 하면서 축소 거래를 아직도 진행을 하셔야 되고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종목을 이제 1개에서 2개 정도로 늘려나가는 과정 이제 현금을 굉장히 두세 달 많이 확보해 있다가 이제 조금씩 접근만 해보고 하지만 장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좀 치고 빠질 준비를 하는 정도로 트레이딩을 할 준비를 하는 정도만 조금 끼어드는 정도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을 일단 주력으로 지키면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나아졌어요. 확실히 너무 급하게 나아진 게 조금 의심은 가지만 너무 급해요. 그리고 그 급한 사유가 우리는 좀 억지로 만들었고 나스닥에 중점을 둔 상승이었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중국은 소비가 역대급 침체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소비를 줄이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계 시장이 전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1대1 매칭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곧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선반영의 끝을 어딘지
추정할 수 없잖아요. 이게 다 선반영이 끝났다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아직 남은 날들이 한참 남은데. 그래서 아직 우리가 뭐 완전히 돌파한 것도 아니니까 이게 이러다가 다시 쭉 어느 정도 반등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면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서 막 환호하고 들어갔던 개인들은 또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을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접근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그다음에 축소 거래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시장이 조금 이상한데 꺾이는데 하면 또 다시 현금화 빨리 또 끊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시장을 대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연결 선물로 좀 보면은 여기 월봉으로 좀 보면은 요 구간 지금 뭐 겨우겨우 살렸어요. 여기 깨지 않았습니다. 요 깨지 않았는데요. 깨지 않았는데 이 반등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아직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뭐 12월 달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12월 올라서서 다시 맞으면 장대음봉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이탈 한번 하면 요런 구간들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서 요 구간 동안에 어떤 매매를 할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락도 없고요,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 관점 없고, 영원한 상승 관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흘러가는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발을 맞춰갈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PI 결과 보고 또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 때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이제 수능일이니까 1시간 수년에서 시작하니까 우리 라이브 방송도 1시간 늦게 9시 20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보시는 분들, 수능 보는 자녀분 있으신 분들, 가족분 있으신 분들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네. 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도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